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정말 TV에서도 주제가 되어 방송을 한 관절염에 대한 이유와 또한 관절염을 예방하는 법과 관절염에 좋은 것들 등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99% 병원 관련 자료들과 전문가들의 논문 결과와 방송 주제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무릎에 관한 주제입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픈 사람과 둘, 반대로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근육이 감소되는 사람. 근육 감소로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됩니다. 결국에는 근육이 잡아주지 못해 틀어진 상태로 보행하면 저항 압력 마찰로 인해 결국 염증이 생겨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 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치료 방법 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에 관절염을 극복하시고 끝내 완치 후 걸어 다니시는 TV 출연자의 성공 사례와 운동 방법 등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 이야기를 아시나요?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낸 수수께끼입니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걷는 게 무엇이냐? 라고 수수께끼를 내주었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답은 사람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낮에 아기일 때는 기어다녀서 4발, 어른이 되면 2발로 걸어다니고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어서 3발이 된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입니다. 무릎 관절염의 핵심은 무릎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반월상연골이란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월상연골입니다. 그 위에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 연골입니다. 연골은 뼈끼리 맞닿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무릎을 구부리고 걷는 등의 동작만 하루에 적게는 1만 번에서 10만 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은 평생 혹사당하게 되고 그 혹사당한 무릎은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답은 네,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관절염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은퇴한 의사 인터뷰에 따르면 내가 여태까지 수술한 사람의 90% 정도는 무릎을 정상적으로 못 쓰거나 제대로 된 운동 방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수술은 안 해도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무릎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뿐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절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관절염의 연골을 더 오래오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골을 이해하기 쉽게 사진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연골의 10% 감소한 상태.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다른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평범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단계 연골의 감소로 인해서 간격이 조금씩 좁아진 상태입니다. 뼈와 뼈 사이가 조금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증상은 연골 간격이 줄어들면서 무릎이 뻑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2단계가 시작이 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때까지 더 연골이 얼마나 마모가 되었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3단계 관절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됩니다.
이때부터는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통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너무 늦게 알아버린 관절염입니다. 몸에 통증이 시작을 하면 각종 염증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염증 세포들이 몸속 여기저기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절염의 끝판왕은 4단계입니다. 4단계 연골의 60% 이상이 손실이 된 상태입니다. 4단계는 연골이 없고 뼈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4단계부터는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파서 못 움직이는 수준이 됩니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통증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무릎의 모양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아껴 써야 하는 관절인데 너무 늦은 시기에 연골이 거의 없어진 상황부터 통증이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스스로 자가 재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연골이 다 써버린 상황이 되어야 통증이 발생이 되고 그 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에서 40대까지 내 맘대로 막 사용을 하면 잘못된 운동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한 무릎이 뒤틀리게 되면 결국에는 무릎 연골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 안의 연골 파편이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라 거칠거칠합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연골은 무릎 안에서 거친 연골 조각으로 주변을 긁고 다니겠죠. 그래서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도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막염 자체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붓기도 시작하며 또 열도 나고 뻣뻣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극심한 활막염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골은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의 영양분을 지킴이 활액이라고 합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압력이 발생하면서 활액이 빠져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을 하는데 들어올 때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또 나가면서 노폐물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액의 움직임으로 연골의 건강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점이 만약 안 움직이고 누워만 있다면 결국 근육이 빠지고 영양분을 공급이 안 돼서 결국에는 연골 자체가 말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잘 안 움직이시다가 어떤 한 순간에 일어날 때 탁 하는 순간 무릎을 다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 건강이 나빠졌다는 건 무릎 관절염이 시작되었을 때 연골이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잘 안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무릎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무릎을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을 살리기 위한 실천을 한다면 연골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이것만을 피해야 하는 꿀팁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연골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3가지 방법. 첫째, 온돌방입니다. 온돌방이요? 갑자기 뜬금없어지셨죠?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뜨끈하게 지지기 좋은 온돌방이라고요. 여기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돌방에 따뜻한 걸 제외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좌식 생활로 인한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같은 무릎 건강에는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좌식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집안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걸레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집안일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다 일어나시면 무릎이 뻐근하기도 합니다. 또는 앉아있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가사일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주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 등으로 모두 고칼로리 음식이라서 결국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장본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무게 1kg 증가에는 무릎에 받는 하중이 4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관절을 포함한 모든 건강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뭘 더하기보다는 해로운 걸 덜하기가 중요합니다. 좋은 거 많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나쁜 습관 하나를 줄이는 게 더 큰 변화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릎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무릎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관절이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답은 손가락입니다. 한 손에 27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29개가 된다고 합니다. 양손을 합치면 58개의 관절이 되고요. 손의 관절은 사람 몸 신체의 전체 관절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들고 글을 쓰고 물건을 짚고 또는 컴퓨터 타자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식사를 만들거나 먹을 수 있게 하는 곳이 손가락의 많은 관절 덕분입니다. 무릎도 무릎이지만 무릎 다음으로 관절염이 심한 곳이 손입니다. 손이 욱신거리고 저리기도 하고 무리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손이 퉁퉁 붓기도 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손에서 나타납니다. 손가락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손가락 연골이 다르며 통증이 일어나고 또 손가락이 뻣뻣하게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손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은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아프고 염증도 생기고 하다가 보면 손가락이 휘고 구부러지는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연구 중에 통증 수치 연구 결과를 보면 치통, 출산, 통풍 수치를 더 뛰어넘는 게 퇴행성 관절염 말기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연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뼈끼리 부딪히거나 뼈가 갈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통증은 아시는 분들만 아시기 때문에 정말 무지무지하게 아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연골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말기까지 가기 전에 꼭 예방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관절염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관절염의 또 다른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스노우볼 효과. 뜻. 눈을 뭉쳐 굴리면 점점 커지듯 일이 점점 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스노우볼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아프고 거기에 관절염이 생기면 순차적으로 다른 관절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통증이 없는 쪽으로 체중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지하게 된 다리는 체중을 더 배로 받아 무리를 하게 되어 지지하게 된 다리까지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절까지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큰 문제, 관절염도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원래 괜찮은 부위에도 염증성 물질이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불이 번지듯이 염증도 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작은 병이나 어깨 쪽 뻐근함 또는 손가락 아픔 또는 허리나 발목 몸에서 염증이 있어서 아프다는 것은 90% 관절염이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는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예방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관절염으로 인한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즉 관절염을 1년 동안 치료를 못하면 뇌가 정말 희미하게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치매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후반에 치매와 관절염 동시에 치료가 되는 약도 나오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퍼지는 관절염의 스노우볼 효과가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관절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시거나 꼭 필요한 정보는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연골은 보통 40대부터 연골이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얇은 연골은 3mm 정도인데 얇은 연골이 잘 버텨주다가 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연골이 구성하고 있는 이 주요 성분이 줄면서 급속도로 관절 건강 약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관절염 성공 사례. TVN 방송에도 출연을 하신 분입니다. 72년생 여성분, 올해로 53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가명으로 솔씨 여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스위스로 호텔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갔었다고 합니다. 솔씨의 꿈이었던 호텔리어가 되기 전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해진 아버지의 건강 이상 소식에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접고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을 택하였고 아버지는 위암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솔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간병을 시작하였고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힘들어하는 모습에 솔씨는 더욱 힘들다는 표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욕창.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을 때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으려 아버지를 계속 움직여 드렸던 솔씨.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무릎이 가장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관절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서 있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고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는 것도 아파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양치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솔씨의 노력 덕분에 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관절염에는 도가니탕이 좋다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었고 솔씨는 도가니탕을 먹고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관절염을 해결하기 위해 요가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자격증까지 땄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재활 필라테스도 배웠다고 합니다. 혼자서 무릎이나 연골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계속하였고 그 후로 혼자만의 관절염 극복에 대한 방법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씨의 관절염 극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관절 건강을 위한 수중운동, 물에서 걷기. 몸의 하중을 줄여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입니다. 재활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물속에서는 체중이 6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관절 건강을 위한 수중운동, 물속에서 다리로 원 그리기. 두 번째 방법은 고관절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에서 운동을 하면 관절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솔씨의 숨은 비결. 바로 관절 건강약 콘드로이친입니다. 솔씨가 먹은 것은 일반 철갑상어 연골이 아닌 소연골의 콘드로이친이라고 합니다. 소연골 콘드로이친은 철갑상어의 약보다 4배 빠른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소연골 콘드로이친 약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약을 보실 때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드셔보세요. 해당 상품은 캔디류이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꼭 확인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들어가 있는 성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없는 제품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소연골 함량이 우수한 제품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솔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솔 씨의 관절염 극복한 소연골 콘드로이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연골 콘드로이친에 관한 연구 자체는 1966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였지만 관련 논문만 8만 7천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가 콘드로이친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소연골에서 추출되는 콘드로이친은 겨우 2%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추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소연골이 사람의 몸과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흡수율이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흡수율을 입증하는 비교 실험을 해보았는데 어류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은 체내에 흡수하는데 까지는 8시간 정도, 소 유래 콘드로이친은 체내에 흡수까지 단 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율이 낮은 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소화 흡수가 4배 빠른 소연골 콘드로이친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있는 성분 콘드로이친이지만 꼭 외부에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늙기 때문에 우리 몸의 노화가 시작이 되면 체내에 있는 호르몬 등 구성 성분들이 같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뼈의 구성 성분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듯 연골도 마찬가지로 연골 속에 있던 콘드로이친이 젊었을 땐 가득 차 있었지만 40대가 되면서 20대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콘드로이친을 흡수를 해주는 게 관절염에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본 지금부터라도 꼭 콘드로이친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무릎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혈관이 없는 연골. 그렇기 때문에 콘드로이친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연골 세포와도 결합력이 높은 것이 콘드로이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인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절이 손상된 쥐에게 콘드로이친을 투여했고 그랬더니 연골의 부피가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골에는 혈관도 없지만 신경도 없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되어도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골이 다 없어지고 나서 뼈와 뼈가 만날 때 그때 통증이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관절 간격이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 이후 연골이 없어져 뼈와 뼈가 마주치면서 갈리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드로이친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콘드로이친이 연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는 이유. 염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콘드로이친이 섭취 10일 만에 우리 몸속의 염증 30%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험에서도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병, 크론병, 동맥경화증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염증의 물질생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쭉 드시게 되면 우리 관절의 유통기한을 늘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말기일 때 고통스럽게 만드는 통증 또한 줄어들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통증 줄일 수 있을까?
이쯤 되셨다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연골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더불어 염증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 주요 원인들을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입니다. 45세 이상의 관절염 환자들이 콘드로이친을 섭취, 그리고 3개월 만에 관절 통증이 45% 감소하였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손가락 관절염 대표적인 증상, 조조강직,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현상, 아침에 뻣뻣함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류마티즘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좋은 소식은 이 두 가지 관절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 하나로 정말 전신 건강의 지킴이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됩니다. 그러니 콘드로이친도 1일 섭취 권장량은 1200mg. 임산부나 혹시 자기 몸이 특이 체질이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흡수율입니다. 콘드로이친도 순도 90% 이상의 소연골 콘드로이친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에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콘드로이친은 단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꼭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인지 체크. 그 다음은 내용물의 퍼센트. 인터넷에는 소연골 콘드로이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내용물이 불실하거나 조금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소연골 함량이 꼭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권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혼자만 보시지 말고 꼭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관절염 4단계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꼭 관절염 예방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나의 훈장 같은 관절염. 그런데 고통과 함께 온다면 그건 너무 의미도 없어지겠죠. 어머니들은 아이 키우느라 또는 가사일을 하느라 돈 버느라 바빠서 챙기지 못한 뇌관절을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절의 유통기한을 아주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말 4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혹시 나는 안 아프니 괜찮겠지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라이프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관절염에서 해방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다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